횡설수설 말에 두서가 없거나 할 말을 까먹어 가슴이 철렁하거나 딴짓하는 청중 때문에 머리가 하얘진 경험, 이 중에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이 영상이 도움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가이드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나답게 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발표 전에 불안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발표를 미루거나 발표를 빨리 끝내려고 하거나 약을 사 먹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보지만 발표 불안은 사라지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발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내가 어떤 발표 유형인지를 파악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 자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횡설수설해서 결론 없이 마무리한 경험이 있거나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해야 할 말을 다 하지 못해 가슴이 철렁한 경험, 팔짱을 끼거나 딴짓을 하는 청중 때문에 혹시 내가 실수했나 걱정되어 머리가 하얘진 경험, 이 세 가지 중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해드리고 유형별로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유형별 해결 방법으로 꾸준히 연습을 하신다면 발표에 자신감을 갖고 청중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불안 첫 번째 유형은 자료 수집형입니다. 이 유형의 문제는 자료는 많은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리되지 않아 횡설수설하게 되는 유형인데요. 발표 준비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수집하며 모아나가다 보면 내가 그 주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는 것과 설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인데 말이죠. 예를 들어 재미있게 본 영화를 내가 알고는 있지만 친구가 줄거리를 말해달라고 하면 무슨 내용이었지? 라고 생각하며 말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죠. 제가 여행 가이드를 10년 동안 하면서 수많은 실습 가이드를 교육해봤는데 그 중에 스마트폰 메모지에 장문의 그 정보들을 담아온 가이드를 봤는데요. 긴장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정보를 많이 모으면서 대본을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상대로 그 실습 가이드는 손님 앞에서 횡설수설하고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고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고 키워드 위주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지 포토존을 소개하는 2명의 가이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가이드는 자 여러분 미야마를 올라가면 돌비석 포토존 그리고 그 위에 장독대 포토존 조금 옆에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B 가이드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매화 마을에는 많은 포토존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싶을 만큼 멋진 포토존은 2번 전망대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행 온 손님이라면 어떤 가이드의 말이 더 신뢰가 가나요? 분명 자료는 A 가이드가 더 많았지만 B 가이드가 말한 2번 전망대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포토존이라는 핵심 메시지에 프로필 사진과 2번 전망대라는 키워드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내가 자료 수집형이라 생각된다면 내가 전달하려는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하고 그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한 키워드를 정하여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본 형식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발표 불안 두 번째 유형, 완벽 추구형입니다. 자, 이런 유형은 10가지를 준비해서 10가지 모두 발표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발표 현장에서는 말하다가 이거 하나 빼먹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몸은 경직되고 긴장이 되죠. 사실 제가 이 유형에 속했습니다. 여행지에 대해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라도 빼먹으면 뭔가 아쉽더라고요. 아마 완벽주의 유형은 공감하실 거예요. 잘 말했던 것보다 깜빡하고 놓친 그 말이 계속 생각나고 아쉽다는 걸요. 그리고 아무리 주변에서 잘했다고 인정해도 들리지가 않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내용이면 모르겠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굳이 다시 돌아가서 그 말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완벽보다 중요한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할 타이밍이 있듯이 스피치에도 말하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벽 추구 유형의 분들은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누구보다 준비를 열심히 하는 유형이기에 준비하는 것에서 한두 개가 빠져도 충분히 멋진 발표를 한 것이라고 스스로 칭찬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만족하지 못한 발표는 결국에는 실패 경험이 되고 다음 발표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발표 불안 세 번째 유형은 시선의식형입니다. 자, 이 유형은 발표하던 중 어떤 청중이
갑자기 팔짱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시선의식형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중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 전 제가 실습 가이드를 교육하던 중 처음 손님들 앞에서 마이크 잡았을 때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실습 가이드는 막상 서보니 시선 처리를 어디로 해야 될지도 잘 몰라서 좀 당황을 했고 그 뒤에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하나는 무대에 미리 올라가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는 것, 또 하나는 한 사람과 대화하듯 말해보기였습니다. 40명 손님 중에 피곤해서 자는 손님도 있고 폰을 보는 사람도 있고 같이 온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사람도 있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무대를 봤을 때 나와 눈이 마주친 사람 중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집중해주는 사람과 대화한다고 생각하며 말해보는 거죠. 머릿속으로 내 말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을 떠올리고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상상만으로도 발표 불안증이 많이 완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에 호응해주는 그 한 사람과 대화하든 말해도 발표는 충분히 잘 마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내가 시선 의식을 많이 한다면 청중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실전 연습을 많이 하면 발표 공포증이 조금 완화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발표 불안 원인 3가지 유형을 알아봤습니다. 자료 수집형, 완벽주의형, 시선의식형 중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유형이 있다면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참고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에서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연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것과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했었죠. 여러분이 눈으로 읽고 귀로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며 연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발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부터 직접 소리내어 연습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박가이드 채널 구독하시고 더 좋은 말하기 콘텐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